뱃살을 빼고 체중을 감량하고자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은 이미 충분히 마시고 있을 것이므로 식수에 타서 함께 마시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체중이 증상이라는 점입니다. 문제가 아니며 원인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슐린 과다입니다. 인슐린에 대해 이미 몇 가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슐린은 주요한 지방 저장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면 체지방을 태우지 못합니다. 인슐린은 체지방 연소를 방해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과다가 발생하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 저항이 발생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슐린이 더 많이 필요해져서 과다 분비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은 인슐린이 훨씬 많이 분비되는데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은 인슐린이 너무 많아져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이 방어벽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슐린을 유발하는 것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악화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인슐린을 유발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설탕과 같이 더 정제된 탄수화물일수록 더 많은 인슐린을 유발합니다. 또한 먹는 것도 인슐린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자주 먹고 간식을 먹는 것이 정말 나쁜 이유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더 많은 인슐린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인슐린을 유발하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시작했을 때 탄수화물과 설탕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도 혈당을 확인하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으면 설탕을 먹지 않아도 혈당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러한 혈당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간은 지방, 단백질, 케톤과 같은 다른 것들을 당으로 변환합니다. 이것을 글루코네오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질수록 한동안 혈당이 여전히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케토제닉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당이 내려갈 것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이 불필요한 당은 식습관과는 무관합니다. 이는 간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만약 어떤 사람이 과체중이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그들의 몸은 일정한 수준의 기초 인슐린 수치를 유지하면서 작동합니다. 이는 몸이 혈당을 조절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슐린의 최소한의 양입니다. 이는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비만 등과 관련이 있으며 식습관과는 무관합니다. 과체중이거나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면 혈액 속의 인슐린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래되어 기초 인슐린 수치가 정상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와 비교하면서 체중 감량을 기대하는데 파트너의 인슐린 저항성은 나쁘지 않고 나는 오랫동안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온 결과로 내가 가진 기초 인슐린 수치가 파트너보다 높았을 때 나의 초기 체중 감량은 파트너보다 힘들 것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인슐린 저항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여 최단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혼합한 음료를 만들어서 건강한 케토제닉 다이어트, 건강한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몬, 애플사이다 식초, 그리고 계피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시는 물에 이러한 것들을 추가로 섞어서 마신다면 프로그램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이 인슐린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상황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애플사이다 식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애플사이다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강력한 혈당 강화 화합물입니다. 인슐린을 더 민감하게 만들고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먹는 탄수화물의 양이 많아도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아래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통째로 또는 주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레몬을 통째로 믹서기에 넣고 돌리면 더 좋습니다. 레몬은 주스 또는 통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믹서기에 레몬을 통째로 넣고 갈아도 됩니다. 나중에 청소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만 레몬을 통째로 먹으면 몇 가지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귀찮다면 레몬즙을 조금 사서 사용하세요. 레몬 주스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구연산이 있고 식물성 영양소가 있습니다. 신선한 레몬을 즙을 내거나 레몬 통째로 갈아서 섞으면 비타민C가 생깁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레몬 주스는 일반적으로 저온 살균됩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산소와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비타민C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타민C는 체중 감량을 위한 다른 이점들도 있습니다. 레몬 주스에 포함된 식물 영양소는 인슐린 감도를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춥니다. 세 번째 재료는 계피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애플사이다, 식초와 레몬 혼합물에 소량의 계피를 넣어주세요. 계피는 인슐린 감도를 높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543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계피를 테스트하였고 평균적으로 혈당 수치가 24점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마시고 있는 물에 몇 가지 성분을 추가하면 되므로 매우 간단합니다. 복합 효과를 냅니다. 이렇게 간헐적 단식, 케토, 레몬 주스, 계피, 애플사이다, 식초를 추가함으로써 상생 효과로 속도를 높여 체중 감량을 더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에 대한 또 다른 효과는 모두가 간의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것들은 인슐린을 감소시키고 혈당을 돕고 또한 콜레스테롤 조절을 돕고 간이 더 많은 담즙을 생성하도록 도와줍니다. 레몬물에는 또한 신장 결석에 걸릴 위험을 줄이는 구연산염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강력한 항염 증제입니다. 몸에 염증이 너무 많으면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염증은 또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세 가지 재료로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수 470ml에 레몬즙 30ml를 넣습니다. 레몬을 통째로 믹서기에 갈아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사이다, 식초 테이블스푼 한 2숟가락을 추가합니다. 참고로 페어차일드 브랜드를 추천합니다. 저는 제품 소개에서 어떠한 제휴나 보상도 없습니다. 다만 시청자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최선의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 뿐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음엔 계피 한 꼬집을 추가합니다. 이제 잘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맛이 없으신 분들은 액체 스테비아, 식물에서 추출한 단맛 몇 방울을 추가하시면 레모네이드 맛이 납니다. 또는 전해질 분말 한 스쿱을 추가합니다. 잘 섞어서 식사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만일 하루 한 끼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면 한 번은 식사 직전에 나머지 2번은 공복에 마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단계별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한 영상을 바로 여기에 올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